그 어제 국회에서 또 그 토론회 있었어요. 뉴 이재명을 논하다. 이현주 의원이 이거 주최를 했더라고요. 김어준 채널과 같은 그런 스피커에서 계속 소환하고 있는 그런 병자 정치, 노무현, 문재인 이런 기호를 호출하는 정치 이런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되셨지만 노무현, 문재인 이런 거 호출하지 않으시잖아요. 자기의 이름으로 가는 정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저께 그런 콘서트에 가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향수라든가 빚진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긋지긋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는데. 그러니까 좀 확실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구나.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어제 토론회가 참 상징적이었어요. 그 뉴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던 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예. 이현주 의원의 주최하에 뭐 신인규 변호사라든지 함동균 교수라든지 해가지고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동안 저는 뉴 이재명이라는 게 보통 그 20% 정도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을 새롭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 즉 예, 예. 대통령의 지지율 60%와 민주당의 지지율 40% 사이에 있는 20%의 예. 새로운 이재명 지지층을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재명 대통령 기존의 민주당 노선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실용적이고도 정책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된 사람들. 예. 그럼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우리 진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꾸 쓸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그 현상에 대한 그 단어 자체는 선의에서 시작이 됐지만 예. 지금의 기능이 기존의 개혁을 계속 하려고 하는 층들을 올드한 사람들, 우리는 뉴, 너네는 올드한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딱지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더 씌우는 것 같아. 악질 언론들이 잘 쓰는 말이 그런 거 이렇게 변질시켜서 써먹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민주 세력을 종북운운하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북에 대해서 왜 또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려고 빨갱이 색칠을 너네는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하면 이것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거 진보 진영에서 나온 말이다 원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분당 때 소위 그 평등파가 자주파를 상대로 종북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쓰는 거다.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개딸이라는 말도 지금 되게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시사용어로서는 원래는 개혁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 안타깝게 낙선했을 때 그때 그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재명의 지지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젊은 여성들 이게 스스로를 개혁의 딸이라고 칭했던 건데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멸칭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지하는 맹목적인 사람들을 그렇죠. 비하할 이런 때 말로. 쓰였죠. 예. 이것도 프레임에 걸려서 변질된 말이죠. 또 하나 지금 뉴 이재명이라는 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프레이밍을 해서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학적으로 보이는 뉴 이재명의 그룹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뉴 이재명의 본질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저관여층, 그다음에 중도층, 기존의 스윙보터들, 그다음에 국힘 지지자였지만 내란하는 상황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인 정책, 그다음에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는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하게 된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정청래 몰아내자, 김어준 죽여야 된다, 이승만 옳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나한테 정치적인 효능감이 너무 좋아서 야 정치가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구나 이런 거에 감동하면서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이 앞으로 저 뉴 이재명이라고 묶여가지고 새로운 민주당의 무슨 중심 세력이 될 생각이 없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상황이 조금 더 자기 먹고 살기 편안해지고 하면 정치에 관심을 잃어버릴 사람들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의 주류가 되겠다, 뭐 우리가 민주당을 접수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지지자들로 민주당이 환골탈퇴해야 된다는 식으로 뉴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전하고 포용성 있게 더 진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을 그 의미 자체를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실제로 뉴 이재명에 포함되는 사회학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뉴 이재명이라는 말 자체를 모른다. 자기가 물어보니까 이 말이 그러면은 진짜 모른다. 의원님 말씀은 최강욱 의원 말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그렇죠. 실제로는 이 다른 걸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다른 게 뭐야? 이용하는 사람들. 뭘 얻으려고 그러면? 그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시대에 내가 뉴 이재명이라는 이재명을 간판으로 해서 당의 주류가 되겠다. 권력 투쟁, 당권 투쟁. 예. 그게
그게 예.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예, 그게 목적일 수 있어서 예. 경계해야 된다. 저는 약간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권 싸움 이런 건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특히나 정권을 잡으면 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서 쭉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하려다 못하고 미완의 개혁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8개월 동안 또 계속해서 개혁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또? 피곤해. 왜 뉴 이재명 우리 20% 잡아야 돼. 그래야 선거 이겨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원하는 게 뭡니까? 민생, 코스피, 경제. 우리 그거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자꾸 너네는 올드 이재명이고 우리 뉴 이재명이 원하는 걸 우리 찾아가야 된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기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개혁적인 법안 내고 예. 개혁적인 논의하는 사람들이 누가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개혁을 방해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간에 쓰이고 이 있다. 깃발을 꺾는 정도로 이 용어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깃발을 꺾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도하는 그래서 꺾음으로 인해서 그 뉴이재명 진짜 뉴이재명이 아니고 예. 뉴이재명을 뭐 참칭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분열을 시키는 것 같아서 저도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의도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뭔가 그 깃발을 꺾어서 예. 우리한테 얻는 목표가 있다, 득이 있다.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젠다가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사실 얘기가 좀 불편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다 품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적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좀 현상이 돼버려 갖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더 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뉴 이재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 말씀도 그렇고 그 뉴 이재명을 오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 현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히 필요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고. 거고, 예. 그리고 가야 될 방향. 민주당이 계속 다수로서 대한민국의 민주 개혁을 이루어가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간판만 차용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담겨 있는 본질을 정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제 말이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덧붙이면 지금 뉴 이재명을 주장하거나 그분들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주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를 그렇지. 보자는 겁니다.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약간 어떤 기시감을 지금 느끼냐면 저 선거 때 이제 사퇴하기 전까지 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서 논의를 했어요. 후보가 가져야 되는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가 온 신문이 그걸로 도배가 됐는데 사실은 소재는 성범죄 변론한 후보였지만 실제로 그건 어떤 기능을 했느냐. 이재명이라는 당시의 당대표가 본인의 공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흠집내는 걸로 기능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걸 원해서 여성단체들이 나선 것도 아니었고 그걸 언론 중에서 의도한 데도 있었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진보 매체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이 흘러갔고 그걸 뒤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죠. 그럼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기시감을 느낍니다. 지금. 너무 정확한 말씀인데 정치권에 항상 그런 걸 이용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촉발시키는데 아주 유효한 단어가 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도구지. 네. 매우 강력한 그걸 도구입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걸 경계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저 영상을 비롯한 어제 그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고서 제가 생각 정리를 한 거였고요. 네. 특히나 함 교수 저분의 저 말이 저 병자 정치가 네, 그러니까. 병자 호란인가? 진짜 그 환자를 말하는 건가? 써서는 안 설마, 예, 설마 해가지고 이분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문파의 영정팔이와 병자 만들기. 그 병자가 맞더라고요. 문파가 영정을 팔면서 국민을 병자를 만들고 있다. 그 문파의 권력술. 이게 그 제목이에요. 병자라는 게 왜 쓰이는 용어예요? 뭐가 병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이런 그 과거의 정권들은 운동권 그게 병적인 그런 어떤 집착이라 이거지. 그런 게 병자 정치다 이거지. 이해 못 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건 다 떠나서 검찰 개혁이니 사법 개혁이니 언론 개혁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삶의 그 향상, 코스피 오르고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태평성대는 아니잖아. 그런 한간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이 어떻게 아직도 똑같이 그 퇴행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 그냥 놔두고 우리가 잘 살기만 한다. 이것만 지금 원하는 건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동의하고요. 말씀 마치셨어요? 아니 그래서 함 교수님의 말씀은 본인 말 워딩 그대로 하면 병자 정치가 뭐냐면 노무현 문재인 시대에 검찰, 사법부, 언론에 핍박받았다는 피해 의식, 그 분노와 한을 정치 동력으로 삼는 병자 정치. 아, 피해의식을 정치 동력으로 네, 삼는다. 그래서 예. 병자들이 계속 생겨야만 되는 정치, 그게 동력이니까요. 거기서 지긋지긋하다. 그걸 벗어나서 나아가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고, 그게 진짜 그 병장가에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다는 거고. 근데 흥미로웠던 것은 그 문파의 영정파리와 병자 만들기라는 영상 밑에 댓글들이 막 달려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고, 지금 와서 밑에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왜 이번 정부에서 다 해결하려고 할까요? 듣고 보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총칼 들이대는 독재 정권도 아닌데 이 검찰 개혁을 왜 이번 정부에 꼭 다 하려고 할까요?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하. 이런 댓글들이 막 심각하네.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정과 민주화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일부러 그걸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걸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은 군사 독재 때 감옥 간 거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그 수구 세력의 저항, 검찰 법원을 앞세운 그 이상한 짓들을 네.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피해의식에서 온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일을 앞장서서 수행한 윤석열이는 잘못이 없는 거네? 그게 그렇게 되나? 아니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있는 건데 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과거에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따져보고 그 가장 핵심적인 권력을 가진 또 핵심적인 또아리를 틀었던 악마 같은 존재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전체 앞의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느냐. 뉴라이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발상은. 왜 일본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느냐. 아니 이런 아니, 지난주 그 유튜브 나 다른 진짜. 유튜브 방송에서 저 얘기도 했어요. 내가 저 얘기도 보면서 내가 야 이분은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펙스요? 아니 경향 TV에서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검찰 수사 그때 어쨌든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이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거다. 아니 저거는 거짓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래서 같이 나온 패널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정확하게 그 예. 매우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그 지적을 해줬는데 그렇게 심각하네 저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를 갖다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저거는 해석의 영역 아니냐. 네.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중에 또 변명은 또 그렇게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합니까? 저거는 사실관계에 관한 얘기지. 이거는 그러니까 저런 분이 왜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그러니까 뉴 이재명 단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데 동의합니다. 저런 분들이 앞에서 자꾸 뉴 이재명 세력을 이끌어가고 거기 대표적인 인물로다가 그 논리를 갖다 개발하는 그거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런 헛소리를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그간의 수사에 관여하면서 그럼 계속 수사 착수를 승인했다는 얘기예요, 저게? 예.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그 사건만 승인했다는 거예요? 저런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어요. 시작될 때. 그러니까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는 정확히는 했습니다. 그 아니 무슨 저런 막간을 이용해서 제 우려는 이 만약에 뉴 이재명이라는 층, 뭐 이제 중도층이 됐든 신규 20%의 지지층을 이제 이 뭔가 정의하고 그들의 니즈를 채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엔 전 동의를 하는데 예.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작업들을 트라우마에 의해서 지나갔어야 되는 것을 잡고 있는 개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개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바탕이 문제는 없어지는데. 개혁이 미완이란 말입니다. 미완인데 왜 중단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뉴 이재명 잡으려고? 아니 심지어 지긋지긋하다니. 그럼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향수를 자극하고 지긋지긋하다니. 그러면 저 말대로 저 워딩대로라면 대통령과 조국이 승인한 거니까 윤석열은 잘못한 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진짜 기가 막혀서. 지금 파도를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흥분했다가 이렇게 저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눌러줘야 예. 돼요. 그러니까 예. 독립운동한 사람도 일제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한 거고 민주화운동도 군사독재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에이 사람아 무슨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 그 어쨌든 거기서 그러니까 뭔가 그 거기서 말하는 올드 이재명 뭐 이쪽을 갖다가 저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다리를 잡으려고 해방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 보니까 기시감이 우리가 80년 전에 해방 직후에 네네. 친일파들이 네. 형사들이 해방되고 나니까는 오히려 독립군들 이제 그
잡으러 다니고 예.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뉴 이재명을 뭐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렇게 갈라치는 분열을 조장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좀 누군가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맞습니다. 아 정말. 아니 저거는 진짜 위험한. 뉴라이트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일본 때문에 국면에서 전기 들어오고 철도 낮아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왜 불만이냐 이 맞아요. 소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본인들의 주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굴 도와주는 건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토론회 어제 그 토론회 주최한 게 이현주 의원이었잖아요. 이현주 의원도 그 얘기는 했어요. 뉴 이재명 현상을 갈라치기든 부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리고 그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자꾸 갈등과 어떤 분열로 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제가 좀 안타까워요. 이걸 좀 똑똑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함동규 교수 같은 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논리를 만들어주는 그 도구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 법안이 이 반쪽짜리가 통과가 되냐 마냐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한데 저런 얘기를 전파하고 하려면은 저 진중권이를 데려다 놔도 잘하겠네. 갑자기 또 진중권을 왜? 아니 그렇게 해서 자기들 주장 갖다 붙이는 걸로 쓰려면은 진중권이 말이 저 말이잖아. 다 댓글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지금 댓글들에서 다른 영상에 댓글들에서 이분 뉴 진중권이라고 아 그래요? 함동균 교수. 사람 생각이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야 진짜 기가 제가 한 막히네, 얘기는 이거. 아니고요.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네, 네. 이상한 현상으로 지금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 때 진짜 뉴 이재명들도 네. 그렇게 돼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네. 우리 대통령을 지금 깎아내리려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네. 그거를 우리 사회가 자정하고 정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좀 하셔야 됩니다. 민주정부와 민주화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이지 전 시대를 부정하고 가능한 얘기가 있나요? 이게? 야 지긋지긋하다니 이런. 그러니까 와. 저도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 네. 빚진 게 없다? 병자 정치 이런 말은 왜 굳이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왜 이 마이크를 던져주는지. 뉴 이재명이라는 간판이 실용과 정책이라는 본질을 잃고 특정 세력의 권력투쟁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화의 열망을 담았던 이 단어가 오히려 개혁의 깃발을 꺾고 동지를 갈라치는 날카로운 칼날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지층은 단어조차 모른 채 삶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이들을 참칭하며 당의 주류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낡은 프레임도 혁신을 위장한 채 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한 의도를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